언제 어디서든 포트랙과 함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호남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전북을 찾은 김경수 후보는 자율 예산 배정과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 등 지역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이재명 후보도 이번 주 잇따라 전북에 방문할 예정이어서 대선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과 휴일 잇따라 호남권과 수도권 대선 후보 경선을 치릅니다.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이른바 슈퍼윅. 3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전북을 찾은 김경수 경선 후보는 민주당 도당에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려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인 전북에 1년에 2조 원의 자율 예산을 배정해 스스로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북도와 함께 책임지고 유치하고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인프라를 함께 깔아줘야 됩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도 전북을 찾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주 목요일 새만금 삼삼센터에서 건강한 미래 에너지를 주제로 재생에너지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이후에는 광주와 전남으로 내려가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선 후보도 같은 날 민주당 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 전남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두 경선 후보가 전북에 대해 어떤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과제와 아젠다를 좀 후보들과 공유해서 공약에 반영하고 좀 국정 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도 2차 경선 진출자들에게 전북 방문을 요청하고 주요 현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이 줄줄이 전북을 찾으면서 대선 열기도 점차 고조될 전망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할 전북의 5대 현안을 짚어보는 연속기회.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교통망은 지역을 연결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기반이지만 전북은 대도시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북도 비로소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이에 따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전주권 주요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킨다는 전략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 전주 에코시티가 조성되면서 출퇴근 시간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힙니다. 4km 구간을 왕복 6차로로 확장하고 싶어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800억 정도 생각을 하는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업비는 확정이 되거든요. 대광법이 5년여 만에 개정되면서 대도시권이 아닌 전주도 비로소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전주에서 인접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때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대표적인 소위를 받았던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영토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한 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대광법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부도 곧 광역교통 관련 계획을 수정할 예정. 전북자치도는 이에 맞춰 전주권 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의 논리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본격화하고 있는 대선 국면은 이 같은 전북의 이해와 요청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양당, 도당 또 정책위와 같이 의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전북자치도 유력 대선 후보 나아가 새 정부가 얼마나 전주권 광역교통망을 의지를 갖고 반영시킬지 지켜볼 일입니다. JTBC 뉴스 변한익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행하고 있는 한미 통상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 농업인단체 연합회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도 통상 협상을 진행하는 건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식량 주권과 농민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생산 라인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석 달간의 가동 중단, 이른바 셧다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이 기간에 매출도 생산 인력 운영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하듯 정부의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에는 70여 개 업체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이 기다란 알루미늄을 옮겨 구멍 사이로 파이프를 용접합니다. 알루미늄으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이 업체의 주 거래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이 업체는 현대차 전주공장이 하반기에 석 달간의 셧다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도 어려워지고요. 이제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잔업 시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좀 예상이 됩니다. 도내 현대차 1차 협력업체만 30여 곳, 2차, 3차 벤더까지 더하면 수백 곳이어서 지역 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화물차 라인의 셧다운을 논의 중일 뿐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측은 기존 라인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부도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고용 유지 지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매출에 대한 비중은 적지만은 그 상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직원들의 어떤 그 비중은 꽤 높아요. 셧다운 됐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 기업들이 그 기간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수요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그 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 하지만 가뜩이나 경기 침체 속에 정부 지원만으론 버티기 어렵다는 걱정이 커지면서 협력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최유선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수소버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170여 대의 수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시 안전점검 수칙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충북 충주시의 한 수소 충전소, 충전을 마친 시내버스 한 대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전주시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수소버스 170여 대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소버스 생산업체와 시내버스 회사, 안전관리기관 등과 함께 상시 점검 수칙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현장에 적용합니다. 수소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은 용기와 용기 밸브, 배관 이런 쪽에서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 내용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함께 수소버스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재직하고 있는 분들, 뭐 재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대자동차하고 협력해서 학교가 그런 교육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소버스는 인천 등 10여 개 지자체가 1000여 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2만 대로 늘어날 예정. 전주시는 해당 자치단체들과도 안전점검 수칙을 공유할 방침입니다. 수소버스의 어떤 전 주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전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주시가 안전점검 강화로 수소버스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이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진학한 도내 고등학생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후배들의 진학 지도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종 입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내 고등학교들의 입시 지도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지도교사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대학의 입시 정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학에서 합격선을 공개하지 않고 정성평가인 수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턴 학생들의 교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고교 학점제까지 도입돼 고민과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선택 과목의 유불리나 특정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전북교육청이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북 대입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한 졸업생의 교과의 수 현황과 내신 등급, 과목별 평균 등급을 수집해 교사에게 제공합니다. 재학생과의 비교 분석도 가능해서 학생들의 진학 지도를 정교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의 과목 선택과 그다음에 각 학년별, 학기별 그 학업 준비도에 대한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진로 선택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1,000만 원. 그동안 제자들의 입시 정보를 엑셀 파일로 꼼꼼히 관리해온 현직 교사의 제안으로 개발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단위학교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북교육청은 도내 133개 모든 고등학교에 프로그램을 보급해 학생들의 대입 상담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현직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부하 직원의 근무 태도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서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검찰의 이송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공정성 우려에 관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잼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북자치도의 부지 선정과 개최 계획서 부실, 포플러 10만 그루 식재 미이행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이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만 밝혔을 뿐이라며 도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창군이 지역 고등학교 야구부 육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주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손을 잡고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군 소식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창군이 전북인공지능고 야구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장비를 교체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야구부의 여건을 향상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전국 최고의 고교 야구부로 보답하겠습니다. 무주군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관광 특화 사업과 생태 보전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이 은퇴 세대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자원을 보호해서 K관광, 수도, 자연특별시 무주 관광을 활성화하는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안군이 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행복콜버스 운행 시간을 임시 연장합니다. 행복콜버스는 예약을 해서 이용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으로 평소 오후 6시까지였던 운행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납니다. 임실군이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다음 달까지 휴장일 없이 운영합니다. 또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꽃경관 조성과 함께 편의시설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김민지입니다. 희토류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품목의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에 수출입은행이 출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는 기업들에게 대출과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수출입은행이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10조 원 규모에 이르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신협연합회 대표단이 국내 신협의 운영 노하우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몽골 신협연합회장 등 8명은 전주 혁진신협과 신협전북본부를 잇따라 방문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협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몽골 신협 인사들은 이후 대전의 신협중앙연수원도 방문했습니다. 양국 신협은 앞으로도 기술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에 배우 강기루와 김보라가 선정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배우 강기루는 지난 23회와 24회 영화제 폐막식에서 사회를 맡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고, 배우 김보라는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막식은 다음 달 9일 오후 6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막을 내린 제23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전북 기업들이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참가업체는 이번 대회에서 3,300만 달러가량의 수출 계약을 올려 직전 해외 대회 실적인 158만 달러의 20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4,200만 달러를 기록한 수출 상담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농협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했거나 관계한 혐의로 이사 등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전주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많게는 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전주농협 대의원 120여 명 가운데 90여 명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930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업주가 체포됐습니다. 익산 고용노동지청은 오늘 오전 10시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930만 원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도 무시한 혐의로 50대 업주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2023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청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15번 신고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어청도가 30, 익산 함라 24, 완주 23, 전주 18.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고 일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북은 내일도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